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90화 심층 분석 2부입니다. 1090화는 많은 내용이 담긴 만큼 2부로 나누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혹여나 2부에서 왜 이게 주요 장면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90화 심층 분석 1부를 참고해주세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090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1090화의 표지입니다. 캡틴 크로가 고양이들과 함께 책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표지를 주목한 건 고양이가 마치 캡틴 크로 같다는 겁니다. 즉, 표지 속 고양이는 캡틴 크로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죠. 생각해볼 건 이와 비슷한 표지들입니다. 1083화 표지에서 도플라밍고는 둥지에서 떨어진 새에게 밴드를 붙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둥지에서 떨어진 새는 천룡인에서 하계로 내려와 상처를 받은 도플라밍고처럼 보이죠. 또한 860화 표지에서 크로커다일은 한 강아지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즉, 둥지에서 떨어진 새나 책을 읽고 있는 고양이가 도플라밍고와 캡틴 크로를 의미한다면 이 강아지는 크로커다일을 의미했던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즉, 이 표지 속 강아지가 주인을 찾아 나온 걸로 보인다면 크로커다일은 부모를 찾아 바다로 나온 해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까요? 이를 통한 흰수염 크로커다일 부모-자식 떡밥이 있는데 관련 영상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요 장면은 니코 로빈에 대해 반응하는 오로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피스 1090화 심층 분석 1부에서 이야기한 만큼 로빈 이야기는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요 장면은 에그에 대해 상황을 도청하고 있는 모르건즈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주목한 이유는 모르건즈가 에그에 대해서 일어난 모든 일을 사실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그헤드 사건의 결말은 세계에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주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말이 사실 그대로 나올지 거짓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알라바스타의 영웅인 줄 알았던 실무의 크로커다일은 사실은 알라바스타를 함락시키려고 했고, 이를 해적 루피가 크로커다일을 제압하며 크로커다일의 야망을 막아냈지만 세계에 펼쳐진 내용은 크로커다일이 영웅인 척하며 알라바스타를 먹으려 했고 이를 해군이 제압했다입니다. 이 내용은 진실이 아니어도 세계에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다만 알라바스타와 달리 현재 모르건즈가 에그에 대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즉, 에그에 대해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결말은 모르건즈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될 거라는 거죠. 물론 모르건즈가 거짓으로 전달할지도 모르지만 모르건즈는 세계가 바뀌는 진실을 좋아하는 만큼 세계의 충격적인 사실이라면 누구보다 솔직하게 사실을 전달할 거로 보이죠. 다음 주 장면은 세라핌을 가둬놓은 버블볼입니다. 베가펑크에 의하면 이 버블볼은 파시피스타 마크3의 버블과 똑같은 물질이라고 하였습니다. 파시피스타 마크3의 버블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에 대해서는 1074화에서 사용하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CP에 의하면 이 버블은 베가펑크가 발명한 최강의 방패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 대포를 쏴도 그대로 막아낼 정도의 힘이죠. 이번 1090화에서 버블볼의 추가적인 기능이 더 나오는데 해로석의 에너지를 담아 악마의 능력자에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이 버블볼을 사용하는 파시피스타 마크3의 위권순위 역시 오로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즉, 언젠가 이 버블볼을 사용하는 파시피스타 마크3는 적이 될 거라는 거죠. 다음 주의 장면은 돌로 변한 동료들을 풀어준 행콕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루피는 세라핌 행콕이 행콕인 줄 알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정말 루피다운 행동이네요. 다만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주목하고 싶은 건 본체의 취향마저 복사된 세라핌입니다. 세라핌 행콕은 실제 행콕처럼 루피를 좋아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에 베가펑크는 말하죠. 클론 생산 중에 혈통인자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중 하나라는 건가? 즉, 인조인간인 만큼 본체의 성향 및 취향 역시 그대로 세라핌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라핌 미호크는 더 강한 적을 찾는 성향, 세라핌 쿠마는 본인을 보호하는 성향 등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다음 주 장면은 인간을 벌레에 비유하는 세턴입니다. 재미있는 건 인간을 벌레 취급하는 세턴의 가치관과 맞는 행동이 1090화에서 나타나는데, 세턴은 키자루가 빛인간인 만큼 레이저로 방어하고 있는 프론티어돔을 진입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에 키자루는 가능하나 자신이 진입하면 센토마루가 해수와 파시피스타에게 해군을 파괴하려는 명령을 내릴 것이고 피해는 심각할 거라고 하죠.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키자루는 빛이 되어 프론티어돔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센토마루는 파시피스타에게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이제 센토마루의 명령대로 해군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나올 겁니다. 루치 및 CP 등이 죽든 인간은 어차피 발레라고 말하던 세턴의 가치관이 엿보이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현재 세턴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팟의 구어 속 세턴은 도베르맨에게 말합니다. 내가 왔다는 건 들키지 말아라. 이 대사로 알 수 있는 건 밀짚 모자 일당과 베가펑크는 세턴이 에그헤드에 온 사실을 모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루피 일당에게 세턴의 존재 이유는 현재 에그헤드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세턴은 오로성이기 때문에 파시피스타 및 세라핌을 조종할 수 있는 위권 순위가 1위입니다. 현재 키자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정상결전보다 더 업그레이드한 파시피스타 50대의 공격으로 인한 해군의 피해입니다. 즉, 베가펑크와 센토마로가 아무렇지 않게 해군 3만 명과 군함 100대를 대체하고도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파시피스타 50대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턴이 나타난다면 파시피스타 50대를 해군 편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밀짚 모자 일당과 베가펑크는 세턴의 존재를 모르는 만큼 어느 정도 해군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현재 상황상 세턴이 나타난다면 전세는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세턴이 나타난과 동시에 밀짚 모자 일당의 계획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다음 주의 장면은 키자로의 공격을 막아내는 센토마루입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매우 의아해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1069화에서 센토마루는 루치의 직원의 업그레이드 기술 수건을 그대로 맞으며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즉, 루치의 공격에는 쓰러지고 키자로의 공격을 막아내면 키자로가 루치보다 약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상황만 본다면 CP0 루치가 해군대장 키자로보다 강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센토마루 대 키자로와 센토마루 대 루치의 상황은 차원이 다릅니다. 1090화 속 센토마루는 키자로가 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키자로의 공격을 막아낼 준비를 하며 가드를 올렸습니다. 반대로 1069화 속 센토마루는 루치와 이야기를 하다가 쓰러진 줄 알았던 루치가 일어나 무방비한 상태인 센토마루를 기습했죠. 즉, 이는 막아낼 준비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지 이 상황 보고 루치가 키자로보다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음 주장면은 매우 강한 녀석이 오고 있다며 당황하는 루피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루피가 키자루를 보고 매우 놀란 것이다. 아니다, 루피가 세턴의 존재를 눈치채고 매우 놀란 것이다. 많은 의견이 있었죠. 분명한 건 바로 앞장면에서 키자루가 에그헤드에 진입했다는 점. 루피, 보니, 프랑키, 릴리스가 현재 있는 곳은 센토마루와 키자루가 대치하고 있는 곳 바로 위 라보페이즈인데 라보페이즈 아래쪽에서 빛이라고 말한 뒤에 루피가 엄청 강한 녀석이 오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한 만큼 루피가 느낀 강한 적은 키자루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건 현재 세턴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세턴이 밀짚 모자 일당 몰래 잠입했고 루피가 이를 느낀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제가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에그헤드 내에서는 배신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배신자 요크의 존재는 에그헤드 에피소드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단서가 실루엣으로 공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배신자는 요크와 요크가 조종하던 세라핌이었지만 이 실루엣은 요크 혹은 요크가 데리고 있던 세라핌 어느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턴과 비슷하죠. 즉, 만약 이 실루엣이 세턴이 맞다면 세턴은 몰래 잠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가설이 성립될 수 있는 만큼 루피가 놀란 자는 세턴일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가설의 아쉬운 점은 만약 이 실루엣이 세턴이 맞다면 루피가 1090화와 비슷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당시에 루피를 비롯한 밀짚 모자 일당은 강한 자가 왔다는 등의 반응을 보인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생각해볼 건 이 실루엣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티치 혹은 티치의 세라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실루엣이 세턴과 비슷하지만 티치와도 실루엣이 비슷하죠. 분명한 건 에그헤드의 검은 수메의 적단이 잠입한 걸로 추정되는 만큼 티치 가능성은 아예 배제 못합니다. 게다가 칠무의 세라핌이 거의 다 공개되었는데 로우버기 티치의 세라핌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의 세라핌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이 실루엣이 티치와 더 비슷한 만큼 요크는 세라핌 티치를 따로 빼놨을 확률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돌아와 개인적으로 저는 루피가 느낀 강한 점은 키자루일 확률이 세턴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혹자들은 루피가 현재 사왕 카이도도 이긴 자인데 해군 대장 키자루의 강함에 이렇게 놀라는 건 너무 벨붕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표현이 오히려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다쌤이 루피가 이렇게 반응을 하도록 표현한 이유는 루피보다 강한 자가 와서 이렇게 놀란 게 아닙니다. 현재 루피와 동료들은 프론티어 도만에 있는 라보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파시피스타와 함께 밑에서 해군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루피는 연구층 및 공장층에 엄청 강한 자가 왔다는 걸 느낀 것이고, 자신들을 위해 공장층에서 해군들과 대치하고 있는 센토마루가 위기에 빠졌다는 걸 느끼며 놀랐다는 겁니다. 물론 루피는 키자루의 강함에 대해 놀라기도 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키자루의 진짜 강함입니다.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원피스 강함 순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3대장 아카이노 아오키지 키자루의 순위는 항상 아카이노 아오키지 키자루 순위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아카이노는 아오키지와의 1대1 승부에서 이겼으며 이 둘은 확실히 강자의 모습을 보인 만큼 대부분 순위를 인정하는 분위기죠. 그렇다면 왜 키자루는 아카이노 아오키지에 비해 강자라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키자루가 강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키자루는 지금까지 전력으로 싸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흰수염과 싸운 아카이노, 그리고 거푸와 싸운 아오키지와 다르게 키자루는 본격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죠. 저는 키자루의 이러한 행동이 키자루의 정의관에 있다고 봅니다. 1089화에서 키자루는 자신이 회사의 가축이라는 표현에 사축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 쪽에도 붙지 않고 확실하게 정하지 않는다. 즉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정의인, 애매하게 가는 정의로서의 모토로 보이죠. 즉 키자루는 해군으로서 자신의 전력을 다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해군으로서의 도리만 다하면 되지 굳이 자신이 부상당하면서까지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실례가 레일리와 싸우면서 끝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아카이노였다면 레일리를 체포하겠다는 일념하에 끝까지 레일리와 싸웠겠지만, 키자루는 결국 레일리와 승부를 보지 않고 다시 본부로 돌아왔죠. 다만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해군의 역할은 에그헤드를 멸망시키는 것인 만큼 해군 중 가장 강자인 키자루는 이를 막는 강자와 싸워야 할 겁니다. 정상결정과는 달리 자기 대신 본격적으로 싸울 자도 없죠. 즉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키자루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진짜 강함을 선보여야 할 겁니다. 다음 주 장면은 세턴과 대화하는 키자루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주목한 이유는 키자루는 센토마루와 굳이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턴은 키자루에게 말합니다. 돔의 방어 시스템을 레이저로 작동할 터 비딩간인 자네라면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이에 키자루는 말하죠. 가능은 합니다만 그 돔 아래 있는 경원이 제 친구라서 말이죠. 세턴은 답합니다. 그럼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잖나. 키자루는 말합니다. 막아서는 남자의 각오를 짓뭉개면 저도 체면이 안 서죠. 그런데 이 장면 무언가 이상합니다. 세턴은 키자루가 비딩간인 만큼 센토마루를 무시하고 에그헤드에 진입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키자루는 굳이 센토마루와 싸우려고 하죠. 이는 키자루의 정의관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다만 키자루가 굳이 센토마루에게 공격신을 주는 중 달려오는 듯한 모습은 오히려 센토마루와 베가펑크에게 자신이 왔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신호를 준 거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키자루는 해군의 본분을 다하지만 베가펑크와 센토마루에게 배려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